그러면 직장에서 스피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에서 스피치가 어려운 이유는 실생활에서의 언어와 직장에서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실생활에서의 언어는 소통과 공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의 언어는 효율과 성과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실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직장에서는 직장에 어울리는 화법과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회사에서 발표와 스피치에 어려움이 있으신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스피치 고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해왔던 고객님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리뷰평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와 리뷰평은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와 함께 컨설팅을 했던 고객님들의 사례인데요. 지금까지 대략 한 100여 분 정도가 저와 함께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와 리뷰평 중심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좋은 리뷰평을 올려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고민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온라인 광고회사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실제로 스피치도 잘하는 편에 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이 있으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스피치 학원과 1대1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실제로 발표를 할 상황이 되면은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마다 긴장감이 올라오고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했던 발표 준비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발표 불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과 공감이 될 만한 말씀을 해드렸고 스피치 화법이라든가 생각하는 구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 5회 정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비교적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발표로 전달을 하고 관객들이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스피치를 이제 하시게 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IT 업체에 근무하시는 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갓 팀장님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실무만 하시다가 팀장님이 되시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간 업무 보고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간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뭔가 축약을 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횡설수설 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빨리 그 스킬을 습득을 하셨습니다. 한 4회차 정도에서 생각 구조화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번 정도 더 해보고 컨설팅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업무 보고도 잘 하시는 그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고객님은 이제 회계사분이세요. 회계사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말씀을 잘 하시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성격이 좀 급하신지 말씀을 되게 빨리 하시는 스타일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인 보고라든가 발표 부분도 굉장히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5회 정도 저희가 스피치 화법과 그다음에 생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이분이 이제 곧 그 예정되어 있는 고객사에게 제안서를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하는 구조화를 한 이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객사에게 제안하는 그 컨설팅 제안서가 굉장히 잘 발표가 마무리되어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케이스도 발표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분은 중국 교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가 되게 이제 힘드셨을 텐데 특히나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하실 예정인데 이 한국어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직 가게 오픈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셨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케이스입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발성이나 발음 부분도 제가 보완을 해드렸고 특히나 이제 그 서비스로서 고객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를 하시는 매뉴얼이라든가 시나리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1대1로 상황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롤플레이도 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되게 자신감을 얻으셔가지고 가게를 오픈해도 되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뻤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대학교 4학년이셨는데 공모전에 발표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경험도 많으실 텐데 팀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에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발표만은 시키지 말아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분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은 발표에 대해서 공포감이 너무 심했었는데 팀원들 사이에 이렇게 그 추첨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난감해하면서 저에게 요청을 왔는데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제가 이제 봤죠. 발표 자료를 보고 발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구조화한 이후에 시간이 되게 촉박했습니다. 한 3주 내에 이 발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동안 접촉을 해가지고 발표 연습을 많이 시켰고 추후에 연락이 왔는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에서 그 팀이 3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즐거워했는데 본인은 본선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는데 3등까지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고마움을 많이 표시해 주신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에 채용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스타트업 기업이나 회사에서 그룹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그룹 강의를 제가 나간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리뷰평을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발표와 스피치, 업무 보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많은 고객님들이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해오고 계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스피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에서 스피치가 어려운 이유는 실생활에서의 언어와 직장에서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언어는 소통과 공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의 언어는 효율과 성과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실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직장에서는 직장에 어울리는 화법과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스피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향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많이 습득하신 다음에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